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에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조건문은 매트랩이 조건문 다음에 오는 명령어 그룹을 실행시킬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명령어를 이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문에는 조건식이 기술되게 되고요. 이 조건식을 검토해서 이게 참이면 그 조건문 다음에 있는 명령어 그룹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거짓이면 명령어 그룹을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if and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트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문에 맞으면, 조건식이 맞으면 그게 안에 있는 그룹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명령어가 입력이 됐을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명령어가 실행이 된 다음에 if 조건문을 만나게 되면 그 조건식을 검토해서 그것이 참이면 if문 안에 있는 명령어 그룹을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그룹을 실행하지 않고 and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건문 사용 예인데요. if x가 10의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 n이 10하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연산자에서 같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죠. n이 0하고 다른 경우, 또 n이 10보다 크고 이거는 10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10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합시다. 10보다 크고 100보다 큰 경우는 뭐 100보다 큰 것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100보다 작고 10보다 큰 경우를 잡으면 되고요. x가 0보다 큰 경우를 루트 x를 계산해라. 그래서 if 조건식이 이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조건 그룹, 명령어 그룹은 y는 sqrt x, 이것이 이제 명령어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식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z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 w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를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조건식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z하고 w를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의 홀수 짝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볼까요? n이 인풋해서 홀수 짝수를 판별하는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하면은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면서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숫자 하나를 입력을 하면 그게 n으로 할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그거에 나누기로 해서 몫이 0하고 같으면 이게 짝수고요. 이게 0하고 다르면 홀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은 input 홀수 짝수를 판별할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n이 10으로 입력이 됐겠죠. 자, 만약에 이 n이 2하고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를 만듭시다. 자, 만약에 이거에 나머지가 0과 같으면,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죠.
자, 그리고 %d 는 또는 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고, 만약에 이 n이 2인 경우, 2가 아닌 경우는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게 false입니다. and.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and로 맞춰져야 되죠. 이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ven, odd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네요. 이름이. 자, 그래서 홀수 짝수를 판별한 숫자를 10이다. 그럼 10이면 짝수죠. 그러면 짝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12는 짝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이다 해주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벡터의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코드는 짜보지 않고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된 값의 length는 벡터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서 n으로 돌려주고요. 그 n이 만약에 n이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가 없는 값이죠. 없으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다 라고 에러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력이 됐을 경우는 n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계산을 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and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판단에 따라서 실행해야 할 선택사항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경우를 if, else, and 자, 구조를 이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짝수, 홀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명령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짝수에 대한 명령어, 홀수에 대한 명령어가 서로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조건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조건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조건이 맞으면 명령어 그룹 1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를 실행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방금 우리가 했던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조건식이 두 개가 있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빼버리고 else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얘를 조건식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이 0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여기서,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 빼고는 다 홀수겠죠. 그래서 짝수를 판별한 다음에 if, else, and 구문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조건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독립적으로 있는 두 개의 조건문인 경우는 이렇게 if, else, and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이 되고요. 방금 했던 내용이고, 밑에 거 해볼까요? 만약 2kg 이하의 소포의 등기 배달 요금이 4,000원이고요. 보통 배달 요금이 2,700원입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만 확인하는 거죠. 배달 종류에 따라서 소포 3개의 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포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 소포의 종류, 이게 등기냐 보통이냐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랬을 때 그 타입에 따라서 4,000원 또는 2,700원을 계산을, 잠깐만요. 이것이 자, 여기가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예. 자, 타입이 1이면 등기면 4,000원, 그렇지 않으면 2,700원.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input 소포의 개수를 입력하시오 하고요. 그리고 타입 input 소포의 배달 종류를 선택하시오. 등기는 1이고 보통은 0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타입이 1하고 같으면, 자, 그 가격은 4,000원이고요. 개수를 n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을 2,700원으로 하고 개수를 n으로 end 이렇게 하면 되고, f print f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총 배달 요금은 %d 입니다. /n 자, charge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익스프레스 메일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볼까요? 소포의 개수를 3개로 하고요. 자, 등기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배달 요금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2개로 하고 보통 요금으로 계산을 보면 4,500원이 자, 원이 빠졌네요. 원 4,5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if, else, and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로 상반되는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건의 개수에 따라서 if, else if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else if. 그래서 보면 조건식이 첫 번째 조건식이 오고요. 이 조건식이 맞으면 1번 그룹. 그리고 만약에 else if 조건식이 와서 이 else if 조건식이 맞으면 2번 그룹.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만약에 3개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 2가지 조건이 아닌 나머지는 다 3번 그룹을 실행을 하고 종료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4가지다 그러면 여기다가 else if 조건문을 하나 더 중간중간에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더 추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구하는 함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0이다. 그리고 5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은 0의 해를 각각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펑션,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a, b, c 여기 보면 이 x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에 대한 일반 해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각각 앞에 있는 개수 a, b, c를 입력을 해주면 각각의 함수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우리 판별식을 하는데, 이 판별식이 0이냐 또는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실수해 복수수해 뭐 이런 것들, 또 중근 이런 것들을 계산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함수를 어떻게 했든지 기억을 해보면 펑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겠죠. 자, 루트 2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루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저게 그 내장 함수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2, 2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2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look4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함수의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루트2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이렇게 하고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하고요. 1은 마이너스 b 나누기 2 곱하기 a. 자, 여기가 이제 d가 판별식이 되죠. 판별식.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d가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d가 자, d가 이게 그 0인 경우, d가 0인 경우죠. 만약에 d가 0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가 0과 같다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d가 0이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는 tmp 1. 자, 만약에 d가 0이면 이게 0이기 때문에 바로 얘만 이제 그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만 근의 해가 되고요. 이건 중근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면 tmp2 해서 sqrt d 나누기 2 곱하기 a. 자, 그런 다음에 x의 첫 번째 근은 temp1 플러스 2고요. x의 두 번째 근은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은 sqrt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게 복수수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a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왜 마이너스 1을 해줬냐면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루트 안을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x월은 temp1 플러스 2에 곱하기 복소수 i를 해줍니다. 루트 안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i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게 되고요. x 두 번째 그는 1 마이너스 2에 곱하기 i.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d를 판별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근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저장하면 루트 2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2 해서 만약에 3, 마이너스 9, 4, 마이너스 9, 4.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두 개의 근,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5, 마이너스 14, 14, 13. 자,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허수부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근도 한번 볼까요? 1, 2, 1.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되죠. 네.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죠. 이거 이제 중근에 해당하는 그런 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함수를 만드는 얘는 아니었고요. 이건 여러분이 if, else if, else and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과 조건문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을 받는 거예요. 소포의 개수를 입력하고 그러면 소포의 개수를 입력하는데 소포의 타입은 문자열을 받아라. 이게 지금 문자열을 입력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인풋에 문자열을 입력해라. 등기 소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Y, yes or no를 문자로 입력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 문자를 자, 이게 우리 is empty라고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이것이 비어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타입이 비어 있는 배열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력되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그리고 or죠. or. 그리고 타입이 y로 입력됐냐, 또 타입이 소문자 y로 입력됐냐 해서 이 경우에는 다 y로 대문자 y로 입력을 해서 이게 등기 소포로 입력을 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n으로 해서 등기 소포가 아닌 경우로 입력을 해라. 등기 소포인 경우는 자, 유닛을 4,000이고요. 등기 소포 아닌 경우는 보통 2,700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은 그 유닛에다가 소포의 개수를 곱해서 가격을 출력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s죠. %s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str의 문자열이 이게 등기냐 소포냐라는 거죠. 등기냐 보통이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등기면 등기 소포 요금은 총 얼마의 원가와 그리고 개수 해가 출력이 돼서 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을 조건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 if, else and를 사용하는 예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조건문이 어떤 것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파란색, 그리고 and, 자, 조건문이 이렇게 끝나죠. if, and, 그렇죠? 그리고 type, 그 다음에 if, 마찬가지로 이거 비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안에 if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else if가 있고요. 자, else if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lse가 있고요. 그리고 또 and가 있습니다. 자, 여기 and는 여기 이 if에 해당하는 an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if 다음에 else가 있습니다. else가. 그리고 또 여기 else 안에 else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명령어 그룹이 있는데 거기 안에 또 조건문이 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f else and까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end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달리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무게가 2kg, 5kg, 5kg 이상이기 때문에 2kg인 경우 5kg, 2kg, 5kg, 5kg 이상에 대해서 각각의 가격, 그리고 이게 또 등기냐 보통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if and 문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은 스위치 다음에 표현식의 값에 따라서 여러 명령어 그룹들 중에서 한 그룹을 골라 실행시킬 때 사용합니다. 스위치 문, 케이스 문은 if 문을 사용하여 똑같이 실행시킬 수 있지만 스위치 문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명령 이제 스위치 다음에 어떤 표현식이 오는데 표현식이 오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만약에 이것이 값 1이면 이걸 실행하고 2면 이걸 실행하고 3이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라고 하는 거 명령 써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고 끝내라. 마지막에는 otherwise라는 거죠. 케이스 1, 2, 3 케이스로 쭉 하다가 마지막에 otherwise 하고 이 값들이 전혀 해당하지 않으면 이걸 실행해라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하여 스위치 케이스 문의 사용법을 이해하십시오. 자, 원하는 이제 우리가 그 지하철 노선이라 원하는 노선을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스위치 루트에서 그 루트 입력받은 루트가 1이면 1,000원, 2면 1,100원, 그리고 3, 4, 5에 해당하면 1,200원. 자, 그리고 이게 음, 3, 4, 5니까 여기 6이겠죠? 네. 이상하네요. 6이면 1,300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1부터 6까지 해당하지 않으면,
몇 번은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 4, 5, 6번 노선을 선택하는데 이게 만약에 6번 이상일 때는 없는 노선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그 가격을 0으로 해서 printf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input 원하는 노선을 선택하세요.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루트 케이스가 1이면 루트가 1이 들어오면 그 요금을 1,000원으로 하고요. 케이스 2면 그 요금을 1,100원으로 하고요. 케이스 3이면 3부터 4, 5면 그것을 1,200원으로 하고 케이스 6이면 페어를 1,300원으로 해라. 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뭐라고 보면 to root 자, 이거는 인티저를 to 스트링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인티저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줘라. 이게 to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저기 있죠. 영어에서 to 어디로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써요. 그 매트랩에서는 integer to string 할 때 이렇게 to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to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2라고 적어서 integer 우리 발음상 to 하면 그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줘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to 2를 쓰면 이게 숫자 2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다 할 때 우리 영어에서 그 to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루트가 입력받았는데 그것을 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번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자가 입력이 되고 1번만 1이다. 그럼 1번은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7번이 들어온다 그러면 7번은 없는 노선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격은 0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마치는 것은 A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pair에서 printf d번 노선 요금은 %d n 루트 페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짜고 이것을 루트라고 할까요? 루트 자, 루트가 있나봐요. 자, 한번 볼까요? 루트 네. 안에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변수를 루트를 썼기 때문에 우리 저장을 루트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루트 to 헤어 이렇게 할까요? 루트를 요금으로 해줘라. 그래서 실행을 하면 노선을 선택하라 했죠. 2를 선택을 하면 2번 노선에 대한 가격이 오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7을 선택을 하면 7번 노선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 안에 여러 복잡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케이스 안에 여러 복잡한 것들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의 사용 예가 되겠고요. 이것은 주어진 단위의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 스위치 케이스 부분을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7-4 에너지 단위 변환인데 이것도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로 변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7-4번, 7-4번 이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엔드까지 작성한 후에 잠깐만요. 이게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끝나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서 뭘 추가를 했냐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을 때는 그 에러를 출력을 해줘라.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 이 부분만 더 추가가 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if and 구문하고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